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갱년기와 치매와 관련된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치매에 한번 걸리면 회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주부들도 갱년기로 고생을 하시는데 이 치매와 관련해서 갱년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우리가 이 말씀부터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간에 오늘날 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이렇게 부쩍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치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치매증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 기억력 또 판단력 그 다음에 사고력이 점차적으로 퇴행 현상을 겪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실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점에서 흔히 치매와 이 건망증을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망증은 우리가 이제 누구나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잠시 잊는 것이지만 이 치매증은 어떻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관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산을 두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잠시 잊는 것 이런 것은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치매의 조기 증상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주로 이제 이 건망증이 좀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하는 경우에 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말이나 글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 또 이제 이 이치에 맞지 않게 행설수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사람을 이제 격격하게 되면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치매가 걸리면은 이 공포나 초조, 슬픔, 또 이렇게 불안을 보이는 이 감정 변화가 급격하게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 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식사를 하거나 또는 운전하는 그런 일상적인 또 목욕을 하거나 이런 일상적인 삶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운전에 관련해서 치매 걸린 분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 쇼핑을 가는데 쇼핑센터하고 집하고 거리가 거의 멀지 않은 한 10분 거리인데 운전을 하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이제 연락이 없다가 새벽 한 5시경에 집으로 전화를 왔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차에 기름을 풀로 채워서 나갔는데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디까지 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 운전을 한 6시간 동안 차에 기름이 거의 탁 앵고될 때까지 그냥 계속 몰고 간 거죠. 그래서 경찰이 발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 들어온 차량이라서 연락을 해서 이제 그분을 다른 사람 모시고 온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치매라서 갑자기 일어나서 거의 운전을 집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인간에게는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인지 능력을 어느 부위가 담당하냐 그러면 이 뇌가 담당을 하고 있죠. 우리의 뇌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뇌 세포들이 죽거나 또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치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 치료가 가능한 치매가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 가운데 보면은 뇌 속에 물이 이렇게 고이는 뇌수종,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뇌막염, 그 다음에 경막하 혈종, 약물 중독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이런 경우가 이 치료할 수 있는 치매인데, 이것은 전체 치매의 한 15%에 대한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치매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 혈관성 치매라는 겁니다. 혈관성 치매는 어떤 것을 말하냐 그러면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이 치매가 오는 경우를 혈관성 치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보통 일반적으로 치매라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을 치매라고 의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일반적인 치매 원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인데 전체 치매의 한 75%에 해당되는 것이 1인 치매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치매 환자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병은 이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많은 질환이 흔한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병은 이제 독일인 의사가 이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알로스 알츠하이머의 이름을 따서 붙인 병명입니다. 1906년에 알츠하이머 박사가 당시에 상당히 희귀한 그 뇌신경 질환으로 생각된 병을 앓다가 사망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뇌조직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이 뇌 속에 비정상적인 물질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와 신경세포 안에 있는 신경 그 원섬유들이 비정상적으로 고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환자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뇌신경세포가 없어지거나 또 이 뇌신경세포 사이에 이 오고 가는 이게 복합한 신호들 서로 물질 연결해주는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의 양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알츠하이머병의 이 첫 번째 증상이 아주 가벼운 이 건망증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 결국 진행이 되면서 언어 구사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또 이해하는 거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또 읽고 쓰는 그러한 능력들에 점차적으로 이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들이 어떤 증상들이냐 그러면 주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매우 공격적이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에 나가서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는 경우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최근에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 치매증을 연구한 결과에 보면 이 치매증의 원인이 주로 어디 있냐 그러면 이 뇌신경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뇌신경세포가 많이 없어졌다. 이것은 결국에 뇌신경세포가 죽어서 결국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뇌신경세포가 왜 죽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에 있는 그 세포가 이 T임파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임파구가 자기의 그 뇌세포를, 뇌신경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죽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러면, 뇌신경세포가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뇌신경세포가 느끼는 의미가 사람이 느끼는 의미하고 같다는 것이죠. 사람이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뇌신경세포는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뇌신경세포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잊고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의미를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때입니까? 사람의 삶의 의미를 가장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 때가 뭐냐면 자기의 주어진 일이 없어질 때입니다.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지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이 직장 생활 하다가 정년 퇴직이 돼서 퇴직하고 집에서 몇 년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온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많이 그동안 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 우리 세포가 빨리 늙고 노화되고 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찾지 못한 채로 이 생을 계속 남의 생을 살게 되면 그거는 치매 환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증을 어떤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의미의 병이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서 생각하기도 싫고 또 움직이기도 싫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더 이상 이 뇌신경세포에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유전자에 대해서 건강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용하지 않은 유전자 또 그 다음에 이 불필요한 유전자는 결국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죽어 버린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도 결국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굳어지게 되고 점차적으로 퇴해돼서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뇌신경세포 자체도. 오늘 이 현대 사회를, 현대인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참 왜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생활이 뇌신경세포를 자극하는 삶보다도 어떻습니까? 뇌신경세포를 거의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주로 걸어가든지 또 이게 독서를 하든지 다른 사람과 이 대화를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이 이루는 그냥 정보만 무조건 받아들이니까 내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이제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역이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갔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모든 정보를 핸드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전화번호나 간단한 어떤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잘 못 해내는 그러한 이 치매 초기 증상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이 어떤 뇌를 사용해서 뇌신경세포를 자극을 줘서 사용해서 활동하기보다는 어떤 뇌신경세포를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기계적인 시스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런 치매 증상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무슨 일을 해서 뇌신경세포를 자극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오히려 뭐가 많이 늘어납니까? 보면 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뇌신경세포를 자극하는 일도 줄어드는 반면에 비해서 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신경세포를 자극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뇌신경세포를 올바르게 자극 주는 것이 아니라 흥분시켜서 뇌신경세포를 오히려 점차적으로 죽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아이들 보면 그렇게 이제 게임을 많이 하게 되죠. 오랫동안. 그러다 보면 이제 대인관계도 이렇게 제대로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째 이제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하는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 뇌신경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이 세포들을 과잉 자극해서 오히려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쥐들에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량으로 분비하게 만든 다음에 열흘 동안 살게 해보니까 결국에 쥐의 뇌신경세포가 거의 죽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쥐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스트레스를 올바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스트레스 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거나 또 잠을 자고 싶어 하죠. 잊어버리기 위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술을 즐겨 먹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즐겨 먹는가 물어보니까, 이제 낮에 일을 하고 가면 밤에 가서 쉽게 또 낮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잠에 취해서 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뇌신경세포를 자극하지 않게 되고 점차적으로 뇌신경세포가 퇴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건망증이 쉽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중에 가장 이제 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스트레스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도 뇌신경세포에 자극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창조적인 일로 기쁨으로 받는 뇌신경세포의 자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화를 자주 내면 어떻습니까? 이 호르몬 분비가 이 신경세포를 어디를 자극하냐 그러면 노아드레날린, 화를 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에 주로 자극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뇌신경세포는 자극을 자꾸 주는 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일을 하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전체적인 그 뇌 세포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반면에 비해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으면은 노아드레날린이라는 아까 이 뇌신경세포가 단순하게 그냥 연결되어서 단순화되어 버린 뇌신경세포가. 그래서 이처럼 이 노아드레날린과 연결되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뇌신경세포가 죽어버리거나 또 뇌신경세포에 다양한 자극을 가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어떤 면에서 치매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이 한국인들이 이 치매증에 걸리면 더욱 치료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병과 맞서서 투병하려고 하는 투병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하나의 의미의 병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이 치매에 걸리면 환자가 환자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주기 힘들겠죠.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환자 주위에 있는 이 가족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의 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면 되는데, 이 사랑의 에너지가 어떤 면에서 이 환자의 뇌신경세포를 계속 자극을 줘서 이 회복되게끔 하는 이 신경성 호르몬 유전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일이 필요한데, 실상으로 보면 이 치매증 환자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치매증은 이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치매증 예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조금 말씀드린 전체를 종합해 보면 치매를 예방하는 길은 뇌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은 뭡니까? 삶 자체가 즐겁고 또 참 인생은 그야말로 살만한 인생이다는 인생의 어떤 참된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래서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결국 어떤 그 치매 걸릴 확률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갱년기와 관련해서 치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와 비슷한 의미의 병이 이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증세인데, 흔히 이제 갱년기 증세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이가 든 여성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 여성들의 70%는 70%만이 갱년기 증세를 겪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95%가 이 갱년기 증세를 다 겪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갱년기 증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갱년기 증세를 겪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유독 한국 여성들에게만 이 갱년기 증세가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 그걸 자세히 보면은 한국 여성들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어디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남편이나 또는 아이들,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많이 이렇게 찾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부모 곁을 떠나게 되거나 또 남편과의 관계가 시들해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아온 삶이 참 헛살았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급격하게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갱년기 증세가 어디에 언제 많이 나타나면 폐경기 때에 갱년기 증세가 많이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 폐경기가 되면 이제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없어졌다. 또 더 이상 젊은 여자가 아니라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겹쳐서 이 갱년기 증세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화적 차이가 훨씬 다른 그런 종족들 가운데 이 페루나 타이의 인디안 여성들을 보면은 그들은 갱년기 증세를 거의 겪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 젊었을 때 이 페루와 타이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 오히려 기뻐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여자가 생리를 하면 그때는 이때 사람들로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둬두거나 또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를 많이 키우거나 일을 심하게 젊은 사람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폐경기가 되면 오히려 일이 줄어들고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는 일이나 또 갖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페루나 타이의 인디언 여성들은 오히려 폐경기가 되면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갱년기를 겪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면은
이런 사실로 인해서 미국 학계에서는 이 갱년기 정체를 더 이상 생물학적인 원칙으로 정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예방이나 이 치매증이라든지 이 갱년기 정세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예방하고 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면 이 뇌신경세포를 자극을 해야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 뇌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의미 있는 삶을 산다. 그 의미와 같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이 뇌신경세포는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세포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다리를 조금 들고 양팔을 벌려가지고 평행 감각을 유지하는 그 간단한 운동만 하더라도 이 뇌신경세포에 자극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걷는 운동이 단순한 운동 같아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이 뇌신경세포는 굉장한 작용에 의해서 균형 감각을 이루면서 활발하게 이 뇌신경세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발하게 이 운동해주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 운동을 의미 있는 삶과 아울러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걸을 적에도, 걷기 운동을 할 적에도 짜증을 내면서 걷거나 또 머릿속에 골치 아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득 채우고 걸으면은 오히려 내 신경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할 때도, 걸을 때도 기분 좋게 걷는 게 좋겠죠. 주변의 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즐겁게 운동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우리가 이 치매도 예방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